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 변창흠은 여자냐?입니다.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새삼스럽게 두 사람의 성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20대 남녀 표심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이 이 여성 할당제 관련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이 두 사람이 거론이 됐습니다. 시작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한 일간지 기고문이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여성 할당제의 수혜자로 유은혜, 김현미, 추미애 등 전현직 여성 장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수치적 성평등에 집착했으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전문성 부족 지적에 성별 문제를 가져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대표는 나라를 둘로 갈라놨던 조국 전 장관, LH 사태에 불명예 사임한 변창흠 전 장관은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할당을 채우려다 보니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부적절한 인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맞선 겁니다. 홍 기자, 그런데 30%는 지켜졌습니까? 네,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는 공약을 단 한 차례만 지켰습니다. 정부 초반 27%였던 여성 장관 비율은 추미애 장관 기용 이후 한때 33%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20대 여성 유권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고 20대 남성의 경우는 낮았잖아요. 예. 여권의 페미니즘 정책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 점을 두고 지금 또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노골적인 여성 편들기 정책에서 20대 남성의 반감이 기인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진중권 전 교수는 그저 정부의 무능, 여당의 위선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1야당에 표를 준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또 젠더 쿼터,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를 남녀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오류라면서 OECD를 포함해 전 세계 절반이 넘는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젠더 이슈가 남성 유권자, 주로 20대겠죠. 20대를 겨냥한 군대, 안보 문제로까지 옮겨붙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단 군 가산점제 부활을 제안했고 차기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의원도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 군사 훈련을 주장했습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지금 20만 명을 넘기면서 정부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젠더 문제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향후 대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조국 변창흠은 여자냐의 느낌표는 조정과 조장은 한 끗 차이로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표심을 겨냥한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떠나자 도로한국당입니다. 네. 도로한국당. 국민의힘이 예전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홍 기자,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왔을까요? 네, 재보궐선거 이후에요. 탄핵 부정과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오선의 서범수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탄핵 부정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청년연구소가요.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다.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지금이 사면을 논할 때냐, 선거 이겼다고 너무 오바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자 주호영 당대표 대행은
사면을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당이 공식적으로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물러섰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수 정당에서 탄핵 문제로 갈등을 겪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이죠.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끌던 새로운 보수당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결국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총선에 참패했고 이미 총선 백서에서도 이 당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일단 덮어놓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대응한 것을 패배 원인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홍 기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이 확실히 변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를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과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미 떠난 당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차기 당대표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이 대표가 되면 근본적으로 당이 변했다는 걸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초선 당대표론에 힘을 심어줬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같은 초선들이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김 위원장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떠나자 도로 한국당의 느낌표는 지지율 도로 내려간당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직전주에 비해 2%포인트 떨어진 28%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승리에 취해서 이 쇄신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민심의 질책이 숫자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